쿠바의 미래는 우리 대통령, 즉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쟁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펜타곤은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관타나모를 쿠바에 대한 압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아바나의 최대 경계 경보로 받아들여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그 발언은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언은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무인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훈련 이후에 나왔습니다. 최근 카리브해에서 남부사령부의 움직임이 있은 후, 그리고 관타나모 국경에서 미국 장군과 쿠바 군장교들 간의 드문 회의가 있은 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디아스 카넬이 트럼프가 경제적 질식, 외교적 압박, 심지어 군사적 공격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때 과탄모가 긴급한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지는 단순히 지도에 있는 오래된 시설이 아니라 힘과 압박,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됩니다. 쿠바는 항의하며 워싱턴이 사회적 폭발을 유도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방어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정권도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이제 경제, 사법, 군사, 외교 등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이 관타나모에서 강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디아스 카넬이 공개적으로 개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트럼프는 쿠바 독재 정권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트 헥서는 관타나모에 가서 미군과 만나고 국방부가 쿠바와 관련된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방문은 2026년 6월 9일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관타나모와 플로리다의 중앙사령부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쿠바 땅에서 헥서는 쿠바 정부가 미군 기지나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무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아바나가 원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대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워싱턴에서 편안한 인터뷰 중에 한 것이 아니라 공산 정권이 지배하는 섬 한가운데 위치한 미군 기지에서 군인들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더욱 무게가 있습니다. 관타나모에서의 움직임은 또 다른 중요한 신호와 연결됩니다. 남부사령부는 이미 이 지역에서 존재감과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제4 함대는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플렉스 2026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그리고 전통적인 해군 플랫폼을 통합하여 해상 순찰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과의 전투에 활용했습니다. 이 훈련은 쿠바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되었으며 워싱턴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브해에서 존재감, 지휘, 그리고 대응 능력은 실제로 보여주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남부사령부 공식 사이트에서도 6월에 관타나모에서 미군의 훈련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남부사령부의 책임 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유지하며 불법 밀매를 단속하고 악의적인 세력을 저지하며 미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서던 스피어 작전의 일환입니다. 디아스 카넬은 이런 새로운 긴장 구조가 더 명확해지기 전에 이미 반응했습니다. 엘 디아리오 푼토 덥 ES와의 인터뷰에서 쿠바 정권의 수장 디아스 카넬은 트럼프가 쿠바를 질식시키려 하여 사회적 폭발을 유도하고 그 혼란을 개입의 구실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정권 내부의 정치적 공황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바나는 쿠바의 빈곤이 외부 탓이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려 하지만 디아스 카넬 자신의 절박함이 독재 정권이 새로운 국면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워싱턴은 쿠바를 일시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쿠바를 안보 위험, 불안정의 중심지, 그리고 공조된 압박에 취약한 독재 정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쿠바 정권도 유럽연합과 스페인을 워싱턴과 대립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디아스 카넬은 유럽 기업인들에 대한 보호를 요구했고 미국의 역외법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의도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압박을 국제적인 문제로 바꾸고 섬 밖에서 정치적 방패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이미 제재를 두려워하며 쿠바를 바라보고 있고 쿠바 경제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정전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독재 정권은 점점 더 여유를 잃고 있는 시점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쿠바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예전처럼 쉽게 이야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쿠바 이민자들의 아들인 국무장관이 쿠바를 플로리다에서 약 145km 떨어진 국가안보 위험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논쟁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히 쿠바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비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영토 근처에 있는 약한 독재 정권에 대한 전략적 평가입니다. 이 정권은 탄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적대적인 정권들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내부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면 이민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루비오와 프란시스코 디아스 도노반 장군은 이미 5월에 쿠바 지도를 앞에 두고 이 지역의 안보, 안정,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등장한 바 있습니다. 가나에게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정치적 독약입니다. 워싱턴에게는 이것이 우선순위의 신호입니다. 관타나모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곳은 쿠바 내에서 미국이 상주하는 고정 거점이며 이제는 포위당했다고 느끼는 독재 정권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스엑세스의 발언이 아바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가 쿠바와 긍정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전쟁부가 트럼프에게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할 때 정치적 메시지는 완성됩니다. 외교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군사적 압박은 존재하지만 전쟁처럼 선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지는 존재하고 군대는 그곳에 있으며 분전은 진행되고 군사회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쿠바 독재 정권은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쿠바 정권이 미군과 맞설 실질적인 힘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킬 때 쿠바의 취약함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바나의 방어는 실제 군사 능력보다는 선전, 국제적 정치적 비용, 그리고 외교적 고성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힘의 균형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불균형합니다. 독재 정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중동에서 힘을 시험하려 했고 군사적 대응을 받았습니다. 쿠바 독재 정권은 관타나모가 주목받고 남부사령부가 활동하며 미국 사법부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그 섬을 안보 논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그세스가 군대 앞에서 쿠바는 기지나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 행동이 아닙니다. 일련의 신호입니다. 디아스 카넬은 모든 것을 트럼프에 대한 비난으로 바꾸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독재 정권이 불편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정권은 이 전략의 영향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